그 첫 수업인데,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뭐 지금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이 학원에서 그 원장을 지금 22년째 하고 있는데, 그 재수생 애들 내가 끝나고 나면 배치 사정을 내가 직접 하거든. 근데 배치 사정을 직접 할 때, 이제 재수생들은 웬만큼 좀 알 텐데, 고3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점수가 좀 안 나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탐구라는 과목이 지금 영어가 너희가 알다시피 정시로 생각했을 때 영어가 지금 많이 이제 그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국어란 과목과 탐구 두 과목이 똑같아, 배점이. 너희 지금 이제 지구과학을 듣는 학생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과생일 텐데, 그치? 그 과학이란 과목의 중요성, 내가 이제 지구과학을 너희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이 학원에서 내가 수학도 가르치거든, 솔직히. 근데 그 지구과학이란 과목에서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희 나름대로 또 생물, 보통 이제 생물 많이 선택하니까 뭐 물리화학 선택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남은 시간에 지금 50일 동안 국어, 수학, 뭐 거기에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당연히. 근데 탐구는 50일 안에도 다 가능해. 작년에 시험을 봤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작년 탐구가 굉장히 어려웠고 실제로 거의 뭐 그 다 맞은 학생은 표점이 거의 70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이 시점에도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점 초반 나오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 근데 그걸 30점 초반이면은 그게 실제로 국어로 이야기하면은 한 50몇 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국어 50몇 점인 애들이 지금 5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과연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럼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잖아. 근데 탐구는 지금 남은 시간에도 48점 이상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정규반 애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애들은 이제 좀 오래됐고 오늘 처음 봤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지가 탐구 선생이니까 뭐 또 탐구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대학을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 탐구를 열심히 하세요. 생물이든 지구과학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그러면은 그때 그 멘토스하고 원장이 말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나중에 배치 사정할 때 보면 내가 작년에 우리 학원에 기준으로 좀 이야기하면은 거의 다 1등급 나왔는데 생물이 3등급인가 4등급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학교가 확 레벨이 떨어졌다고. 연구대 이상 갈 수 있었는데 중앙대, 그러니까 이과였는데 교체 지원해갖고 중앙대 유아교육과 갔어.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 물론 그렇다고 국어, 수학,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봤을 때 지금 남은 시간에 탐구가 덜 나오는 학생, 나오는 학생은 또 나오는 대로 또 더 반복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이제 오늘은 존댓말, 반말 깊이 들어가다가 이제 좀 친숙해지면 이제 반말 위주로 수업을 할 텐데 어쨌든 같이 한번 열심히 해서 이 테마 특강 이거에 내가 만약에 추석 특강 4일 안에 만약 진도가 안 끝나거든. 내가 혼자 찍어서라도 올려줄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이라는 게 나오지. 너희 그 9월 평가 모의고사에 보면은 이 뒤에 문제를 한번 봐볼래? 1번, 2번이라고 돼 있는 거. 내가 이제 너희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잖아. 4페이지 보면은 1번하고 2번이 요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잖아. 그쵸? 그 1번 내용은 너희가 알다시피 9월 평가원에 1번으로 나왔었는데 옆에 3번, 4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볼래? 원래 절대 연령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거든. 거의 18번 이렇게 나오는 단원이었어. 그런데 1번으로 그냥 확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툭 떨어졌지만 일단은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상대 연령 이거 그 순서 정하는 거, 연령 정하는 거 이거 순서 하는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그치? 요런 문제도 이제 같이 해보면서 상대 연령, 절대 연령을 가지고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혹시나 이제 놓쳤거나 하면은 너무 쓰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인코딩 해갖고 다 들을 수 있게 다 해줄 테니까 듣는데 집중을 하고 필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작년에도 이제 가르칠 때 막판에 뭐 한 34점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많이 고생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시킨 대로 지금 남은 시간은 지구과학을 혹시라도 좀 덜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 하면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심한 애들은 지구과학 반복하는데 한 30분도 안 걸리는 학생이 생깁니다. 이거 50점 맞으면은 표점 70점, 올해 좀 쉽게 나온다 과정하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초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겠지? 오케이.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 문제 이제 책을 봐봐. 2페이지에. 상대 연령, 절대 연령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치? 맨 앞에 보면은 이제 상대 연령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잖아. 솔직하게. 만약에 A, B, C, D, E 이렇게 있으면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됐다는 건 알지? 그치? 그리고 주로 이제 횡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습곡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단층이 생기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분석 포인트라고 돼 있는 거 보이냐? 중간에. 그게 보이면 파란색에 여기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층 누중의 법칙, 부종합의 법칙, 관입의 법칙이란 말이 나오거든. 내가 이거 뭐 실제로 이제 정규 수업할 때는 이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지만 지금 남은 시간에 이거 갖고 시간을 끌 수가 없잖아. A, B, C, D, E 순서대로 이렇게 쌓인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부종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너희 부종합이란 게 잠깐 앞을 볼래? 우리가 이렇게 쭉쭉 쌓였다가 자 올라가서 융기가 되고 나서 딱 침식이 되지. 침식이 됐다가 침강이 됐다가 오케이? 그 위에 또 쌓이지. 그러면 침식된 그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게 우리가 부정하게 법칙이고 보통 이제 그림에서 보면 요렇게 물결 모양이 이렇게 주로 쌓인 거나 또는 그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우리가 무슨 여감이라고 그러냐? 기저여감이라고 그러지. 요게 우리가 부정합인 거 알 수 있지. 그럼 위아래 큰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오케이? 내 말이 좀 빠르면 나중에 빠르다고 쉬는 시간 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관입의 법칙이라는 거 있지. 관입의 법칙. 그거 보면은 관입한 게 그림에 두 개가 있지. 뭐 H하고 I가 이제 관입이 돼 있는데 야, 생각을 해봐라. 여기 보세요. A, B, C, D가 E가 있는데 갑자기 H가 쑥 들어왔어. 그럼 그 들어온 애는 나중에 들어온 애잖아. 그치? 그리고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건 관입하고 포획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차이가 있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어차피 뒤에 들어온 놈은 그게 명제가 그렇습니다.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이다. 들어온 놈이 나중에 됐다 이 말이야. 그게 관입의 법칙인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조금만 더 하면 요렇게 이제 단층이 생기잖아. 단층. 단층에 보면은 많이 해봤겠지만 우리가 요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어긋나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요쪽으로 튀어나와도 마찬가지고 요쪽으로 튀어나와도 마찬가지인데 너희 아마 그 인강에서나 수업에서 아마 다 들어봤을 거야. 상상력.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이란 말 들어봤지? 대부분 들어봤을 겁니다.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딱 하나만 외워놓으세요. 상반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놈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역단층입니다. 역단층. 오케이? 그럼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뭐겠니? 정단층이 되겠지. 오케이? 역단층이 왜 생기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무슨 압력이라고 그럽니까? 횡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횡압력. 옆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상반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위로. 그 다음에 정단층이라는 놈은 옆에서 이렇게 당깁니다. 옆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기는 게 언제서 나오니? 물어보자면 해령하고 해구 중에 언제가 옆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야? 해령이지. 그치? 그치? 옆으로 당기는 거 우리가 장력이라고 그럽니다. 장력. 알겠습니까? 이게 물리하는 애들은 또 장력이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장력은 옆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이렇게 당기면 상반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반이 내려가면 정단층, 올라가면 역단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우리가 수학에서도 다 미적분을 하니까 수학에서 우리가 어떤 값이 딱 나오면 그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수렴이란 부분은 우리가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이렇게 서로 만나니까 이거 수렴형 경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지. 부딪히게 되면 이 부딪히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횡압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횡압력이 생기는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단층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나오면 그대로 그냥 맞춰주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따질 때 너희 대부분 다 해봤겠지만 순서를 이제 따져보면 돼요. 밑에서 그렇게 하고 간입한 놈 있고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너희 이제 순서는 책에 다 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면 되고 요거 보자. 요 그림. 여기 지금 이게 딱 관입된 애들 여기 딱 두 개를 보자. 지금 뼈 조각에 튀어나온 놈이 밑으로 내려갔지. 그럼 무슨 단층이겠니? 정단층이 되는 거야. 정단층.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순서 정하는 것도 시험 문제 꼭 나오고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거 아까 잠깐 봤지?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행으로 딱 해가지고 나왔던 거. 그럼 뭐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쭉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란 거 있지. 반감기. 오늘 내가 반감기 어렵게 나왔던 문제 두 문제를 같이 풀어줄 텐데 반감기는 1번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18번, 19번으로 나와도 그거 필러 문제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감기란 게 뭐냐, 반감기. 그 3페이지에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 딱 나와 있지. 모원소, 자원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방사성 원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방사성 원소. 얘가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왜 절대 연령이라고 부르냐면은 외부 자극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뭐 옆에서 횡압력이 있든 뭐하든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여기에서 한 뭐 5,000년, 2,000년 이렇게 가면은 이런 뭐 엄청난 큰 뭐 방사성 원소 갖고는 따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탄소 갖고 많이 따지거든요. 탄소 갖고 따져봤을 때 이게 2,000년 지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왜 알 수 있냐면 그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요번엔 시험 문제 좀 이따 풀겠지만 1대 3이 됐지. 그러면은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4분의 1이 되면은 2분의 1의 몇 승입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원소와 자원소가 몇 대 몇이냐? 1대 1이면 2분의 1만큼 남아있는 거잖아. 1대 3이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만큼 남아있지. 그럼 1대 7이면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만큼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3번 거쳤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요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자 2분의 1이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얼마니? 50%지. 4분의 1은 얼마니? 25%지. 그 다음에 우리가 16분의 1도 나와요. 그럼 얼마야? 거기에서 12.5로 이렇게 줄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퍼센트로. 오케이. 자, 그렇게 지금 내가 좀 빠릅니까? 속도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상대 열동, 절대 열동은 문제로 3번, 4번을 풀어볼 때 내가 좀 집중을 할게. 자, 1번은 뭐 풀어본 지가 정말로 얼마 안 된 문제잖아. 그쵸?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답은 자, 우리가 이제 4번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답이 좀 틀린 부분이 내가 책을 만들다 보니까
틀린 부분 그거는 내가 나중에 다 잡아줄 텐데 지금 답지는 뭐 7회까지, 6회까지는 다 맞습니다. 자, 기업, 모원수가 붕괴해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걸 우리가 반감기라 하잖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개 있고 6개 있으니까 몇 대 몇입니까, 이거? 1대 3이죠. 1대 3이면은 1대 3이란 건 맞네. 그쵸? 근데 곱하기 3. 그냥 1대 3이니까 곱하기 3이라 해놨나 본데 이거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면 2분의 1이 제곱이니까 몇 번? 2번. 오케이? 뭐 아주 단순한 문제죠. 그쵸? 처음이라 이렇게 익숙 안 한가 본데 얼굴 좀 피고 이 수업을 할 때 뭐 지금 내가 만약에 시간이 좀 널널하면은 뭐 딴소리도 좀 이렇게 하고 하겠는데 우리가 추석에 이 중요한 시간에 왔는데 내가 딴소리를 하기는 좀 그렇고 너희가 뭐 이렇게 4일만 들고 갈 수도 있고 나하고 뭐 계속 따라올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지구학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필요한 것들은 나한테 다 요구하고 내가 선생님 저 지방이나 요번에밖에 못 와요. 나 모의고사 문제 줄게 따로. 해설할 수 있는 것도 듣게 해줄 테니까 수업만 열심히 좀 따라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수업이 이제 이렇게 10시면은 한 뭐 10분 정도 전에까지 항상 와갖고 준비를 좀 하고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4일 들어가지고 너희 성적이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 그치? 얘 한번 보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자, 답은 뭐 4번인데 지금 연령이 밑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자, 2번을 보면은 자, 지금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연령이 일단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랬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얘 관이반 놈이지. 관이반 놈이 가장 나중에 들어온 애잖아. 그러니까 연령이 낮겠지. 관이반 애들은 똑같은 애들이 관입했기 때문에 일정하겠지. 그치? 그래서 일정하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지나지? 여기를 지나면서 얘가 그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위에 있는 거니까 일단 연령이 이제 줄어드는데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쭉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게 요게 밑에 있는 게 올라간 거니까 그 그림이 쭉 이제 연령이 이제 증가되는데 문제는 4번이냐 5번이냐지. 문제를 보면은 연령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줄어드는지 요거를 보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보고 잘 따져보면은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버리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뭐 시험 친 지 얼마 안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3번하고 4번은 별표를 쳐주세요. 너희가 요번에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수학이 킬러가 22번이 풀린다고 막 했을 때 와, 내 수학 점수가 막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채점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닐 거야 아마. 1등급 점수를 봤을 때도. 근데 요번에 탐구는 거의 뭐 48 다 찍었잖아 거의 다. 10월 4일이면 성적표 나옵니다. 9월 평가원 성적표. 근데 내가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뭐 내가 재수학원 원장이라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요 수능입니다. 너희가 이제 한 30살 정도 나중에 됐다고 생각해봐. 수능 점수는 평생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희 6월 평가원 점수, 9월 평가원 점수는 물론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9월에 뭐가 안 나왔다, 뭐 9월에 잘 나왔다 이러면 그건 신경 끄고 수능만 잘 나오면 돼요. 그리고 수능도 그날 한 2, 3일 정도의 컨디션을 좀 잘 유지하세요. 그날 가서 20점 차이 납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고 지금은 있잖아. 가장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정말로 헛되이 보내는 학생들은 자꾸 딴 생각하는 거지.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럼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내가 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능 치기 한 일주일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잠을 줄이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기 전에 여기 방사성 원소의 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이지. 야, 우리가 반감기라는 건 아까 1대1이었는데 우리가 반감기가 됐을 때 그럼 50%가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러면 방사성 원소도 50%고 자원수가 50%가 되는 거니까 50분의 50이니까 실제로 1이 되는 값이 반감기겠네.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3번하고 4번을 보면 문제가 달라요. 3번은 지금 방사성 원소의 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이고 4번을 보면은 방사성 원소의 퍼센테이지지. 맞지? 요렇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너희는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50분의 50이니까 1일 때를 찾아야지. 1일 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반감기 한번 보자. 자, X의 반감기, Y의 반감기 이렇게 나오는데 X의 반감기는 딱 1일 때 이렇게 딱 꼽아. X일 때는 자 1이고 Y일 때는 반감기가 2억 년이야. 그래서 X일 때 1억 년, Y일 때 2억 년. 되겠니? 오케이. 자, 잘 들어. 3번하고 4번 문제 형태가 나오거든. 극단적으로 가세요. 극단적으로. 내가 그 정규반 애들 풀 때 극단적으로 가서 안 풀리는 문제 내가 봤을 때 한 8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더라. 근데 그게 수능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옵니다. 시험장에 가서 경우의 수 4개를 따지면은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해보고 그게 맞으면 그대로 가면 되고 그게 아니면 경우의 수를 4개를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보면은 자, 우리가 1억 년, 2억 년이라고 그랬다. 자, 한번 가볼게. 이 순서를 한번 보자. 순서를. 지금 A가 관입하고 맞지? 그 다음에 B는 그 뒤에 관입한 거니까 A가 더 오래된 건 알겠니? 문제에서 A하고 B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어디 갔냐? 하나는 50%고 하나는 25%야. 오케이? 50%는 반감기 몇 번? 한 번. 2분의 1이니까. 25%는 4분의 1이니까 반감기 몇 번? 2번이야. 오케이? 자, 지금부터 극단적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여기 봐라. 뭐 나름대로 다 배웠겠지만 하나는 50%가 하나는 25%야. 하나는 한 번이고 하나는 2번이야. 아이고. 누가 더 오래 반감기가 크니? 얘가 더 크지? 얘를 2번을 시키라고 이렇게. 극단적이란 거. 얘는 한 번을 시키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자, 얘가 2번 시키면 4억 년이 될 거고 얘는 1억 년이 되겠지. 그래서 A가 더 오래된 거니까 얘를 4억 년, 얘가 1억 년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풀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풀립니다. 대부분 문제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반감기가 1억 년, 하나가 반감기가 2억 년이야. 그런데 2억 년인데 반감기가 2번 관계 있고 한 번 관계 있어. 그럼 2번 간 거를 2억 년을 곱해서 그 4억 년으로 더 세게 가버리라고. 4억 년. 그 다음에 1억 년짜리를 한 번을 해서 좁게 가라고. 4억 년, 1억 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네. 이거 말고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풀면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리면 가면 되죠. 아니면 더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2억 년짜리를 한 번 하고 1억 년짜리를 2번 하면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같아져 버리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X의 반감기 1억, Y의 반감기 2억 년이니까 X가 Y의 2분의 1 일단 맞고 맞죠? 그 다음에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 자, A가 지금 4억 년 지난 거지. 맞지? 그때 뭐니? Y잖아. 오케이? 맞아. 극단적으로 갔다고 그랬지. 그래서 일단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겠는데 나 공부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누대로 한번 가볼게. 고개 들고 처음 배워도 처음 배운 사람이 없겠지만
지금 지구학이 혹시라도 약한 사람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다시 개념으로 들어가서 해도 충분히 아직도 가능합니다. 근데 배웠던 사람들 위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누대, 맨 위 앞에 누대가 뭡니까? 시생 누대. 그 다음에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이렇게 가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원생 누대입니다. 원생 누대. 왜 그런지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줄게. 시험 문제가 지구학이 생긴 이래로 계속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썬캄브리아대 그런 것만 갖고 맨날 따졌어요. 시험 문제가. 너무 이제 진부하니까 이제 그렇게 두 대로 시험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지 지금 한 2, 3년 됐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원생 누대는 뭐 이제 광합성이 돼서 다세포 생물이 생기고 이런 내용이 아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지. 자, 고생대 시작이 얼마입니까? 안 외운 사람은 써서 지금 외우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오케이? 그 다음에 중생대 시작은 얼마입니까? 2억 5천. 신생대 시작은 6,600. 그렇지. 다 외우고 있네. 0.66. 그치? 5.4, 2.5, 0.66.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4학년하고 1학년 사이죠?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2억 5천 년인 중생대가 있겠네. 맞지? 고생대는 앞에 있을 거고. 맞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A가 지금 우리가 단층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간입되니까 단층은 여기 있겠지. 앞에. 그러면은 일단 4학년보다 전이니까 중생대 형성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쵸? 몰라, 뭐 중생대 고생대 됐는지 썬캄브리아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생대는 아니죠, 확실히. 그치?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학생들 대부분 다 잘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번. 되겠죠, 이거? 오케이. 지금 여기서 수업 듣고 있는 학생 중에 혹시 이제 지구학을 다 만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만약에 그런 학생이 만약에 왔다면은 그냥 리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필요한 거 하나씩 따져주고 그리고 우주 파트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우주 파트가 어려워서 부족한 게 아니고 우주 파트에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잘데기 없는 거 막 우주선 외우고 앉았고 막 보이저가 어쩌고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알다시피. 그치? 그런 것들을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편하게 딱 4일 동안 해서 복습을 하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요거 봅니다.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의 차이가 뭐야? 뭐 똑같은 것 같지 않냐? 느낌은? 자, 이거는 화강이 관입한 거 맞아, 이거. 관입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어떻게 된 거야? 풍화나 침식이 일어나서 부정합이 생긴 거야.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 우리는. 알겠어? 그 위에 셰일이 쌓인 거야, 오히려.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화강합이 되고 나서 부정합이 생기고 그 위에 셰일이 쌓인 거야.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되겠냐? B 다음에 셰일이 되겠다. 맞냐? 근데 얘는 뭘까? 얘 지금 기저여감 아니죠, 이거? 그럼 셰일에 얘가 화강암이 관입한 겁니다. 관입한 거. 맞아요? 그러면은 관입했으니까 A가 뒤에 있겠죠. 요렇게. 이게 문제의 포인트였고 이게 작년 수능 19번 문제였습니다. 19번 문제. 오케이? 19번이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난이도 있는 거잖아. 20번만큼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쵸? 내가 봤을 때는 올해 그 20번 문제가 너 요번에 9월 평가원 문제에서는 그 해령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 갖고 나왔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너희가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그 막 사인 코사인 나오는 그게 사라졌겠지만 내가 봤을 때 우주 파트에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러면 봅시다. 어쨌든 B 셰일 A 이순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자,
얘는 아까 그림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달라? 얘 방사성 원소의 퍼센트를 물어본 거네. 그러면 얼마야? 50% 가져, 50%. 그게 반감기니까. 자, Y는 0.5억 년이네. X는 1억 년이네, X는. 맞습니까? 지금 요렇게 우리가 이제 따졌는데, 문제를 한번 잠깐 볼까? 지금 하나는 25%고 하나는 12.5%지. 하나는 25%고 하나는 12.5%야. 25%, 자, 이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죠? 두 번 한 거 맞니? 오케이? 자, 12.5%는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맞니? 맞니?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자고 그랬어. 극단적으로. X가 0.5. 자, 아이가 X가 0.5가 아니네. X는 1. Y가 0.5. 맞습니까? 그러면은, 큰 놈을 더 극단적으로 가자고. 몇 번? 이거 3번 해버려. 3번. 얘를 2번 해버려. 맞지? 그러면 얘가 3억 년일 거고 얘가 2번이면 얘가 1억 년이겠네. 맞지? 그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자, 풀리면은 풀리는 거고 아니면 바꿔야죠. 알겠습니까? 왜냐? 너희 30분의 문제를 푸는 거잖아. 지구학에 익숙해진 사람은 30분에 10분이 남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이제 막 45점 넘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게 돼.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킬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문제 하나를 또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또 50점이 나오는 거니까 또 우리가 뭐 의치한 약속 하려고 그러면 지구학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 자, 기억 보자. 기억. 가에서는 관입이 일어난다. 이 관입 맞습니까? 맞죠? 오케이. 니은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 B가 오래된 거네. 그치? 방사성 원소 지금 1억 년인 X. 맞아요? 오케이. 맞네. 요까지는 애들이 웬만큼 하는 애들은 다 찾았거든요. 그럼 뭐에서 맛이 갔냐? 디귿에서 맛이 갔지. 그러니까 이 디귿 때문에 19번이 된 거야. 자, 1억 년 후 B에 포함되어 있는 자, 얘는 반감기가 1억 년이야. 1억 년. 그럼 1억 년이 지났어. 오케이?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얼마가 있는 거야? 3번 한 거니까 12.5% 있는데 한 번 지나면 얼마가 되나? 6.75. 반이 되는 거니까. 요 문제 별표 치세요. 요거 때문에 19번이 된 겁니다. 6.75. 한 번밖에 안 했어.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반감기가 0.5야. 맞지? 그럼 몇 번 해야 되는 거지? 2번 해야 되는 거지. 2번. 그쵸? 근데 지금 얼만데? 25%잖아. 알아? 25%. 맞지? 그럼 2번 지나면 12.5 또 한 번 더 하면 6.75. 띡, 띡 2번 해가지고 6.7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6.75분의 6.75에서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딱 19번 답죠? 디귿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요런 문제 더 있습니다. 너희 내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요런 문제에서 너희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고개 들고 잠깐만 알아볼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공부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은 한 4, 5개년 지난 문제는 하지 마시고 3개년 정도 안에 있는 문제만 하세요. 교육청이고 평가원이고 다 좋습니다. 다만 사설을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학원에서 재수생 애들 대성 덕후 모의고사 이렇게 보긴 한데 많이 떨어집니다. 지구과학은. 근데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고 대신에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 문제. 두 번째 교육청 문제. 이렇게 해서 한 3개년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선생님 그 안에 다 나옵니다. 100%. 오케이? 그럼 작년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수학 문제로 틀리라고 낸 거 그거를 어떻게 방법은 없죠. 근데 작년에 그 20번 문제 해설 받거나 한 사람 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작년에 그 20번 문제는 킬러 문제가 맞았고 그 문제는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지구학생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이 70%입니다. 70%. 그 수학을 모르면은 그게 안 됩니다. 사인, 코사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뭐 하다가 똑같죠?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심지어는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해설도 뭐 틀렸던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내면 안 된다고 나도 봅니다. 어쨌든 올해 그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변동대의 마그마의 활동. 테마 2로 갑시다. 되겠죠, 이거? 잘 따라오고 있네. 그 다음 문제 하나 남았네. 미안하다. 5번 문제 있지. 요것도 작년 수능에 22년 수능에 16번 문제인데 연령이 밑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연령이 일단 증가되다가 쭉 증가되다가 여기서 지금 단층이 일어났죠. 그쵸? 단층이 일어났는데 얘가 위에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령이 어떻게 돼? 갑자기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갈수록은 또 감소됐다. 연령이 증가됐다가 또 여기로 가면 또 연령이 올라가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맞죠?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따져보면 돼요. 따져보면. 내가 일부러 이 문제를 찾아놓은 겁니다. 9월하고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테마 2로 갑시다. 마그마. 요 그림 지겹게 봤지? 솔직히 이거 안 하면은 그냥 도둑놈 심보다 지구과학 선택 자체를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알지? 이 그림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마그마의 생성 조건 지구 내부의 하부 물질이 멘틀 물질이 녹아서 생성된 물질이 마그마라 하고 그래서 튀어나와서 식은 걸 우리가 용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어서 된 암석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뭐 퍼센트 갖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이라고 그러는데 52% 이하 시커먼 거 있지? 너희 제주도 다 가봤잖아. 제주도에 가보면은 뻥뻥 뚫린 거 우리 보면 현무암이라고 얘기하지. 그거 검정색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SiO2는 이산화 규소인데 그게 많으면 밝은색이야. 밝은색. 알겠지? 그러니까 SiO2가 헷갈리거든. 많으면 밝은색. 이렇게 생각하면 밝은색. 알겠지? 너희 화강암, 이런 건물 같은 데 이렇게 박아놓잖아. 그 대리석 아니면 화강암이거든.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그 대리석이면 문제가 됩니다. 너희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산성배대리면 대리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 됐고. 어쨌든 화강암이 밝은색이야. 뭐 검정색도 있고 막 석영도 있고 막 하지? 그치? 66% 이상. 이거 외워야 됩니다.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질. 이 순서는 염기성, 중성, 산성. 그쵸? 오케이. 옛날에 지구학 2에서 또는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이거 점선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긴 했는데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고요. 어쨌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52%, 63%는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요거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그림에 별표 치세요. 자,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조건인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깊이가 얕아지고 있는 거지. 올라가면. 야,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은 밑에 꾹꾹 누르던 힘이 압력이 세다가 올라오면 압력이 어떻게 되겠니? 감소되는 거야. 그러면서 생성되는 거라고. 자,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마그마가 생성된 데가 언제였지? 그림에서 이 그림이 바로 뒤에 나올 건데 어디 갔냐? 여기죠, 여기. 맞지? 해령에서 생성되는 원리죠, 해령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과 그 그림이 같이 나오잖아, 시험 문제에서. 맞지?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 내용이 길긴 한데 이 딱 그림 3가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를 넘어가야 돼. 오케이? 그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압력이 저하되면서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됐죠? 그게 해령입니다. 해령. 해령 됐고.
첫 시간인데 막 계속 수업만 하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좀 참고 내 딱 쉬는 시간 딱 그 1시간 지나면 내가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 온라인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도 졸면 안 돼요. 켜놓고 잘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 봐. 됐죠? 이게 해량입니다. 그러면은 자, 밑에 그림에서 얘가 해량에서 이렇게 딱 세서 발성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얘가 내려오는 힘과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두 개가 합쳐지는 거지. 그게 요번 20번 문제였잖아. 맞지?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끌어당긴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함수 광물에서 물을 퍽퍽 낸단 말이야. 물의 온도가 마그마보다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온도가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요 그림에서 나오는 그림이 여기입니다. 요거. 다 알다시피 요렇게 되는 거. 온도가 떨어져서 물을 포함하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맞죠? 오케이. 요까지는 잘 알더라고 애들이.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 이제 여기서 마그마가 되니까 데워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연기성이 올라와요. 연기성이. 여기 이제 데워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요 그림입니다. 온도가 올라가죠,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데펴지니까 밑에가. 오케이? 그래서 뭐야? 온도 상승에 의한 대륙 지각의 여기는 무슨 질 마그마입니까? 화강암질 마그마입니다. 화강암질 마그마. 처음에는. 오케이? 밑에 이제 데워져서 화강암질 마그마가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가 됐어. 근데 밑에는 지금 뭐가 있죠?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죠? 그럼 얘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죠? 섞이게 되겠죠. 산성하고 산성하고 염기성이 섞이면 뭐가 됩니까? 중성암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될 수도 있고 중성인 마그마가 될 수 있어요. 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지. 맞지? 그럼 안산암질이 나올 수 있지. 오케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니까 유문암질도 나올 수 있고. 그 지하 밑에면 자, 6개 다 외워야 되죠. 현무암, 안산암 밑에 뭐 있습니까? 섭노감. 그치?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밑에 뭐 있습니까? 화강암. 그쵸?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이 그림과 그림이 연계돼서 한 문제 나오잖아. 알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 막 다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그림과 그 그림을 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수능이 이제 한 50일밖에 안 남았으면 너희가 지구학 그래도 좀 인강을 들었던 학원을 다녔던 뭘 했든 간에 좀 지구학에 반기 좀 낀다는 애들은 다 이거 한번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산출 상태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아까 여기 보세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요게 지표에서 분출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현무암, 안산암 밑에 있는 심성암이라고 그러는데 심자가 깊을 심자입니다. 그게 섭노감이야. 그 다음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밑에 화강암이 이것도 심성암입니다. 그러니까 심성암이란 거는 지가 깊은 데 나오는 거거든. 옛날에 막 지구학투에서 저반, 암주 막 그것을 외우고 했었는데 그까지는 필요 없고 그 밑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천천히 굳어서 된 조직을 이건 외워야 됩니다.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조립질이라고 합니다. 조립질. 조립질. 오케이? 이건 동그라미 치세요. 조립질. 또 하나 더. 분출돼 갖고 나왔지. 너희 그 현무암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잖아. 그게 저기 뭐냐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분출돼 갖고 나온 그러니까 분출이 됐으니까 지표에서 나온 거야. 뭐 용암대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조직을 우리가 세립질이라고 합니다. 세립질. 자, 새에 동그라미 치세요. 가늘새라고 하세요. 가늘새. 가느다라는 겁니다. 이걸 세립질을 다른 말로 유리질이라고 합니다. 유리질. 너희 유리 안에 무슨 광물이 있는지 보여? 안 보이잖아. 갑자기 식었기 때문에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야. 조립질은
천천히 식어서 뭐가 있는지 너 화강암 안에 시커먼 거 있고 석영 있고 다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세립지를 외우세요. 조립지라고 세립지 헷갈리거든요, 되게. 가늘새라고 하세요, 가늘새. 예, 지표에서 나온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이 과목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구과학은 굉장히 잡다한 과목이야. 이거 거의 암기 과목이거든요. 거의 우주 파트 일부 빼고는요. 제 지구과학의 일부는 물리에 들어가도 되고 지구과학의 일부는 지질학과에 들어갈 것도 있고 막 지리학과에 들어갈 것도 있고 해요. 다만 우리는 편하게 암기하고 이거 전공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희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돌멩이 들고 다니면서 막 하고 다니겠냐? 전혀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필요하게 그냥 외우세요, 그냥.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6개 외우라는 거. 현무암, 안산암, 유머암 밑줄 쫙 꽂고 발려암, 섬노감, 화강암도 배우세요. 시험 문제는 여기가 많이 나옵니다. 화강암, 섬노가고 화강암. 옛날엔 막 여기 요것도 다 외웠는데 너희 시험은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기억하고 니은을 봅시다. 요거 9월 평가원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아까 요렇게 줄었던 뭡니까 이게?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겠지. 기억은. 니은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니?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쵸? 그래서 기억에는 물을 포함한 멘틀 물질이 용용되어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아까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그랬지. 그치?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인데 유문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X.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디귿. 멘틀 물질이 용용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자, 기억이 니은보다 낮다. 기억은 물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낮겠죠. 그리고 봐라, 이게 지금 이 온도가 낮잖아. 볼 필요가 뭐가 있어. 모르겠으면은 그냥 찾아보면 되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2번. 자, 2번 그림 보세요. 자, 일단 읽어보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 읽어는 봐라, 지금. 자, A는 뭡니까? 해령이죠, 해령. 그쵸? 그러면, 자, 기억 보자. A에서는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물이 포함되면 안 되죠. 베니오프드에서 이렇게 함수광물에서 물이 발사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기억 틀렸고.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는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C는 현무암질 맞습니까? 이 그림에서. C는 현무암질이지.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이니까 시커먼 거야. 어쨌든 물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럼 얘는 화강암질이나 현무암, 안산암질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걔들은 중성암 아니면 산성암이니까 더 밝은 거겠지. 그럼 SiO2 함량이 누가 더 커? B가 더 커, 그지? B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더 크다고, 여기가. SiO2 함량이 큰 게 산성암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은 자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기억은 밑에서 온도가 데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어디니? B에서죠. B에서. 되겠습니까? 오케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3번 봅시다. 3번. 자, 한번 문제만 읽어보세요. 일단.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 해양판이 섭입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라고 나와있지. 자, 그럼 가봅시다. 문제. A에서는 자,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학생도 책 보면 다 있으니까 자, A에서 주로 조립지라면서 자, A는 지금 지표에 이렇게 분출되는 거지. 아까 내가 뭘 외우라고 그랬어? 가늘새라고 그랬지. 세립질이라고 그랬지.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은. B에서는 자, B에서는 밑에서 이제 올라온 현무암질하고 화강암질이 같이 섞일 수도 있고 화강암질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안산암, 현무암, 안산암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고. 알겠지? 그 다음에 디귿. C에는 멘틀 물질의 용량으로, C에서는 멘틀 물질의 용량으로, 그렇지?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 오케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공부를 할 때 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분석하려고 하세요. 그게 공부입니다. 지구과학 공부하는 거는 수학 공부의 100분의 1만 공부해도 됩니다. 다 맞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다 이건데 지구과학만 하고 수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배치사항 할 때 보면은 수학은 곱하기 2, 국어하고 탐구가 곱하기 1.5야. 오케이? 수학 해야 돼, 끝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거 공부하면서 수학을 한 며칠 손을 놨다. 수능은 내일이야.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있어. 가기 전에 한두 문제는 풀어보고 들어가. 손을 움직여야 돼. 손의 감각. 축구 선수가 다음날 시합이면 드리블 연습하듯이 너희도 한두 문제는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서 실수해. 알겠지? 자, 뭐 지구하기는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자, 4번 봅시다. 3번 보고 있네. 4번 봅시다. 4번. 4번 이거 이제 뭐 익숙하죠? 이거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 밑에 지금 B는 아니고 밑에는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 얘는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뭐냐? 화강암질 마그마. 그쵸?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자. 물을 포함하지 않는 암석의 용융곡선은 디귿이다. 맞고? 맞지?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섭노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지. 안산암도 나올 수 있고 유문암도 나올 수 있지만 안산암 밑에 뭐가 있니? 섭노감이니까 되죠? 오케이. 자, 디귿. A에서 A 해령이네. 자, B에서 B 다시. 자, 압력이 저하되는 거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 됐지? 오케이. 좋았어. 자, 10분 깔끔하게 쉬었다 합시다.